58세 생산관리 팀장, 정년 퇴직 대신 물류창고로 출근하다. 아침 6시 알람 소리에 눈을 뜬다. 예전이랑 다를 게 없다. 다만 정장을 고르지 않고 작업복을 챙긴다는 점만 다르다. 회사 명함에는 더 이상 팀장이라는 직함이 없다. 대신 오늘도 그는 물류창고로 출근한다. 58세 생산관리 팀장이었던 사람의 은퇴 이후 일상이다. 이 이야기가 낯설지 않게 느껴진다면 아마 우리도 은퇴를 생각해야 할 나이가 조금씩 다가오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정년퇴직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고들 말한다. 그런데 막상 그 시작이 어떤 모습인지, 얼마나 준비되어 있는지는 누구도 솔직하게 알려주지 않는다. 연금만으로 살 수 있을까? 일을 계속해야 할까? 체력은 버틸까? 자존감은 괜찮을까? 은퇴는 축하받을 일이지만 동시에 불안이 몰려오는 시점이기도 하다. 정년은 끝나지만 삶은 계속된다. 우리나라에서 평균 퇴직 연령은 50대 초중반이다. 그런데 기대 수명은 이미 80세를 훌쩍 넘었다. 이 말은 곧 퇴직 후 최소 2530년을 더 살아야 한다는 뜻이다. 준비 없이 맞이하기에는 너무 긴 시간이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를 쉼으로 상상한다. 여행 다니고 하고 싶은 취미를 즐기고 여유롭게 지내는 삶. 하지만 현실은 조금 다르다. 막상 회사를 떠나면 하루가 길고 쓸모없어졌다는 느낌이 들고 무엇보다 정기적인 수입이 사라진다는 압박이 생각보다 크다. 그래서 요즘 은퇴는 두 갈래로 나뉜다. 하나는 완전히 일을 놓는 은퇴, 다른 하나는 형태만 바뀐 계속 일하는 삶이다. 그리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후자를 선택하고 있다. 사례 1. 팀장 내려놓고 몸쓰는 일 선택했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58세 생산관리 팀장은 대기업 협력사에서 30년 넘게 일했다. 현장과 사람을 관리하던 사람이었다. 정년을 2년 앞두고 회사는 희망퇴직을 권유했고 그는 고민 끝에 퇴직을 선택했다. 퇴직금과 약간의 저축은 있었지만 계산해보니 답이 나왔다. 이 돈으로 30년은 못 살겠다는 거였다. 그래서 선택한 게 물류창고 일이었다. 처음엔 자존심이 상했다. 예전에 지시하던 나이에 이제는 지시를 받는 입장이 됐다. 그런데 6개월쯤 지나고 생각이 바뀌었다고 한다. 힘들긴 한데 몸 쓰니까 잠은 잘 와요. 그리고 월급이 들어오니까 마음이 달라요. 아직 사회랑 연결돼 있다는 느낌이랄까. 그에게 이 일은 후퇴가 아니라 현실적인 생존 전략이었다. 은퇴 준비는 돈만의 문제가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준비라고 하면 연금, 보험, 자산만 떠올린다. 물론 중요하다. 하지만 실제 은퇴자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건 돈보다 정체성 상실이다. 회사에서의 역할, 직함, 인간관계가 한 번에 사라진다. 그래서 은퇴 후 일을 하는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이런 말을 한다. 돈도 돈이지만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어서요. 일은 단순히 수입원이 아니라 생활 리듬, 사회적 관계, 자존감을 유지해주는 장치다. 사례 2. 은퇴 전에 준비한 기술 하나가 살 길이 됐죠. 62세에 퇴직한 한 공기업 출신 직원은 은퇴 5년 전부터 주말마다 전기기능사 자격증을 준비했다. 처음엔 이 나이에 머리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퇴직 후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다. 아파트, 상가, 소규모 공장 정기 점검 일을 하며 월 200만 원가량의 수입을 유지하고 있다. 정규직처럼 벌진 못해도 내가 선택해서 일할 수 있다는 게 제일 좋아요. 이 사례의 핵심은 하나다. 은퇴 후 일자리는 갑자기 생기지 않는다는 것. 준비한 사람에게 선택지가 생긴다. 은퇴 후 일은 대안이 아니라 기본값이 되고 있다. 고령화 사회에서 은퇴 후 노동은 더 이상 특별한 일이 아니다. 이미 많은 나라에서 6070대의 노동 참여율은 계속 높아지고 있다. 중요한 건 어떤 일을 어떤 조건으로 하느냐다. 체력에 무리가 없는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스트레스인지, 자존감을 심하게 해치지 않는지, 오래 지속 가능한지. 은퇴 후 일은 버티는 노동이 아니라 조정된 노동이어야 한다. 사례 3. 월급은 줄었지만 삶은 더 안정됐어요. 한 55세 여성은 중소기업 격리로 일하다 퇴직 후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했다.
수입은 예전보다 적지만 근무 시간을 조절할 수 있고 사람을 만나는 일이어서 만족도가 높다. 회사 다닐 땐 늘 불안했는데 지금은 생활이 단순해져서 오히려 마음이 편해요. 이처럼 은퇴 후 삶은 소득의 크기보다 안정감의 문제일 때가 많다. 은퇴는 그만두는 시점이 아니라 방식을 바꾸는 시점. 58세 생산관리 팀장이 물류창고로 출근하는 이야기는 씁쓸하지만 현실적이다. 그리고 어쩌면 많은 사람들의 미래일 수도 있다. 중요한 건 선택권이다. 아무 준비 없이 떠밀리듯 일하는 것과 알고 선택해서 일하는 건 전혀 다르다. 은퇴를 앞두고 있다면 혹은 아직 멀었다고 생각된다면 지금부터라도 이렇게 질문해 보면 좋겠다. 나는 회사 밖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지금 내 경험을 어디에 쓸 수 있을까? 60세 이후의 하루를 어떻게 보내고 싶은가? 은퇴는 끝이 아니다. 다만 준비하지 않으면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현실이 닥쳐올 뿐이다. 정년 퇴직 대신 물류창고로 출근하는 삶이 누군가에겐 실패처럼 보일지 모른다. 하지만 누군가에겐 무너지지 않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선택일 수도 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선택을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로 생각해 볼 나이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 은퇴 후에도 일하는 사람이 더 건강한 이유. 많은 사람들이 은퇴를 이제 좀 쉬자라고 말하며 맞이한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각종 연구 결과를 보면 완전히 일을 멈춘 이후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건 개인의 의지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뇌와 몸이 그렇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이다. 먼저 뇌부터 보자. 뇌는 쓸수록 유지된다. 신경과학에서는 오래전부터 유스잇 오 루즈잇이라는 원칙이 있다. 사용하지 않는 신경회로는 약화되고 자극을 받는 회로는 유지되거나 강화된다는 의미다. 은퇴 전까지 우리는 매일 문제를 해결하고 사람을 상대하고 일정에 맞춰 움직인다. 이 모든 활동이 뇌를 지속적으로 자극한다. 그런데 은퇴와 동시에 이런 자극이 급격히 줄어들면 어떻게 될까? 실제로 미국 국립노화연구소의 NIA와 하버드 의대의 공동 연구에 따르면 은퇴 후 인지 활동이 급격히 줄어든 사람일수록 치매 발병 위험이 유의미하게 증가했다. 반대로 은퇴 후에도 일정한 업무를 수행하거나 규칙적인 사회적 역할을 유지한 사람들은 인지 기능 저하 속도가 훨씬 느렸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일이 꼭 전문직이거나 고소득일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뇌는 난이도보다 지속적인 자극에 반응한다. 물류창고에서의 작업 동선 기억, 정기 점검 시 문제 원인 추론, 요양보호 중 상황 판단. 이 모든 것이 뇌를 계속 작동하게 만든다. 몸은 안 쓰면 더 빨리 망가진다. 신체도 마찬가지다. 노화 자체보다 더 무서운 건 활동량 감소다. 근육은 30대 이후 매년 조금씩 줄어드는데 활동을 멈추면 그 속도가 기하급수적으로 빨라진다. 의학적으로 이를 근감소증 SARCOPENIA라고 한다. 근감소증은 단순히 힘이 약해지는 문제가 아니다. 낙상 위험 증가, 당뇨, 심혈관 질환 악화, 우울증 발생률 증가까지 이어진다. 흥미로운 점은 은퇴 후 가벼운 노동을 지속하는 사람들이 헬스장에서 운동만 하는 사람들보다 일상 기능 유지율이 더 높다는 연구도 있다는 것이다. 이유는 단순하다. 운동은 의식적인 시간에만 하지만 일은 생활 전반에 걸쳐 몸을 쓰게 만들기 때문이다. 물류창고에서의 걷기, 들기, 숙이기, 요양 현장에서의 이동 보조, 청소, 정리. 이런 동작들은 노년기 신체 기능을 유지하는데 매우 효과적인 생활형 운동이다. 인간은 쓸모없다고 느낄 때 가장 빨리 무너진다. 심리학에서 은퇴 후 삶을 설명할 때 가장 자주 등장하는 개념이 있다. 바로 자기 효능감 셀프-에피케시이다. 나는 아직 뭔가를 할 수 있다. 내 행동이 누군가에게 필요하다. 이 감각이 유지되느냐 사라지느냐에 따라 노년기의 삶의 질은 극명하게 갈린다. 실제 국내외 연구를 보면 은퇴 후 사회적 역할이 없는 사람은 우울증 발병률이 2배 이상 높고 자살 충동 보고 비율도 유의미하게 증가한다. 반면 소득이 크지 않더라도 규칙적으로 출근하거나 누군가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가진 사람들은
정신 건강 지표가 훨씬 안정적이다. 여기서 다시 처음 이야기로 돌아가 보자. 58세 생산관리 팀장이 물류창고로 출근하는 모습은 겉으로 보면 눈높이를 낮춘 살처럼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심리학적으로 보면 그는 자기 효능감을 유지하는 선택을 한 것이다. 은퇴 후 일의 핵심은 돈이 아니라 구조다. 중요한 포인트 하나를 짚고 가야 한다. 은퇴 후 일을 이야기하면 곧바로 이런 반응이 나온다. 돈 없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잖아요. 물론 그런 경우도 있다. 하지만 실제 상담 사례나 연구를 보면 최소한의 생활이 가능한 사람들조차 일을 선택하는 비율이 높다. 이유는 하나다. 일이 삶의 구조 스트럭처를 만들어주기 때문이다. 언제 일어나야 하는지, 언제 외출해야 하는지, 누구를 만나야 하는지. 이 구조가 사라지면 하루는 금방 무너진다. TV, 스마트폰, 낮잠으로 채워진 하루는 처음엔 편하지만 오래가지 않는다. 뇌과학적으로도 예측 가능한 일상 구조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를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다. 즉, 은퇴 후 일은 생계 이전의 삶의 리듬을 지키는 장치다. 그래서 결론은 단순하다. 은퇴 후에도 일하는 삶은 비참해서가 아니라, 시대에 뒤처져서가 아니라, 준비가 없어서만도 아니라, 인간의 몸과 뇌의 마음의 구조상 가장 합리적인 선택일 수 있다. 다만 조건이 있다. 너무 과도한 노동이 아닐 것, 존엄을 완전히 훼손하지 않을 것, 최소한 스스로 선택했다고 느낄 것. 이 조건을 충족하는 일이라면 은퇴 후 노동은 버티는 인생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인생이 된다. 정년 퇴직 대신 물류창고로 출근하는 58세의 모습은 어쩌면 우리가 맞이할 미래의 한 단면이다. 그 미래가 비극이 될지 현실적인 적응이 될지는 은퇴 이후가 아니라 은퇴 이전의 선택과 준비에 달려 있다.